태평양 한가운데 지구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약 1만 명, 섬 9개로 이루어진 투발루라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투발루는 그냥 지구본에서나 이름이 보일까 말까 한 작은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섬나라는 지구촌에서 가장 극단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 전체가 바다에 잠겨 사라질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예고된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엔은 투발루를 국가가 없어질 수 있는 첫 번째 현대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문제를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겪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투발루의 평균 고도는 단 1m 남짓입니다. 가장 높은 곳조차 4m가 채 되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면 해일이 마을을 넘고 비가 많이 오면 삶의 터전이 바닷물에 휩쓸립니다. 실제로 투발루의 일부 섬에서는 이미 토지가 사라졌습니다. 국토가 작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닷물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농업이 불가능해지고 식순환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생존이 점점 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지는 과정은 느리고 비극적이지만 투발루 사람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투발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라는 예기치 못한 플랫폼 덕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투발루가 인터넷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투발루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이 TV라는 인터넷 도메인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유튜버들이 쓰는 TV 주소가 바로 투발루 국가 도메인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죠. 다시 말해 유튜브가 잘 될수록 투발루는 이익을 얻고 세계가 영상 콘텐츠에 열광할수록 투발루는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항도 거의 없고 대규모 산업도 없으며 관광업도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나라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메인 사업은 투발루에게 거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발루라는 나라가 사람들이 몰라서 관심이 없는 만큼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 쓰는 TV라는 도메인 덕분에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가 사라지고 인구가 흩어지면 TV 도메인도 결국 존재 기반을 잃게 될 테니 말이죠. 투발루 정부는 여러 차례 국제사회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디지털 국가로라도 살아남겠다라고 말이죠.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메타버스 국가를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투발루는 물리적 영토를 잃는 상황에도 대비해 국가 기록과 문화, 정부 시스템을 모두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현실에서 사라지더라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온라인에 유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투발루의 이런 움직임은 어느 나라보다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물리적인 땅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미래, 국민이 흩어지는 미래, 그리고 전통과 공동체가 붕괴될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하면 투발루의 시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투발루가 처한 이 문제는 단순히 작은 나라 하나의 위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국가 차원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투발루는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첫 번째 피해자일 뿐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투발루가 바다에 완전히 잠기면 국제사회는 투발루를 국가로 유지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TV 도메인뿐 아니라 국가의 권리, 국제기구에서의 의석, 외교권, 경제계약 등 모든 국가적 기능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투발루의 경제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큰 산업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농업은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바다 오염과 산호 훼손으로 어업 역시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관광업 또한 불안정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제 원조에 의존해왔고 국영기업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국가가 TV라는 국가 도메인을 얻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거의 운명 같은 행운이었습니다. 1995년 인터넷 도메인 체계가 확립되면서 투발루는 자신들의 국가 코드 TV를 도메인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도메인의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TV라는 도메인은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의 상업적 의미 때문에 세계의 방송사, 게임 스트리머, 콘텐츠 기업들이 앞다투어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도 여러 유명 스트리밍 플랫폼과 미디어 스타트업들이 TV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투발루는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습니다. 이 수입은 투발루 GDP의 핵심입니다. 실은 TV 도메인을 팔아 얻는 수익이 없으면 투발루는 국가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학교, 공공서비스, 해외 협력 사업 등 투발루의 일상적인 국가 기능 대부분이 도메인 수입과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투발루는 지구상에서 디지털 경제에 의존해 생존하는 국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심지어 물리적 기반 시설이 아니라 인터넷 주소 하나에 국가가 기대고 있는 나라인 셈이죠. 이 구조에는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의 변동성입니다. 만약 세계가 다른 형태의 인터넷 주소 체계를 선호하거나 TV 도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 투발루 경제는 한순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다 침식 문제입니다. 투발루의 정부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국가의 물리적 영토가 사라지면 TV 도메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나라를 잃으면 국가 도메인도 잃는 것입니다. 디지털로 생존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디지털의 근거도 물리적 땅이 있다는 전제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투발루는 최근 디지털 국가 개념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국토가 사라져도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투발루의 입장에서 이 작업은 단순한 미래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정부는 모든 기록을 디지털로 올리고 3D 지도에 섬들의 형태를 기록하며 심지어 전통 지식까지 아카이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국가 전체를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국가 보건 프로젝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국민들의 삶입니다. 나라가 물속에 잠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주해야 하고 공동체는 분산되며 뿌리 깊은 문화는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이미 뉴질랜드와 호주로 떠났습니다. 기후 난민이라는 표현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투발루 정부는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주하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조용히 다른 섬나라들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키리바시, 마셜제도 등 많은 태평양 국가들이 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가 투발루의 생존을 도와주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기묘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 나라가 전통 경제가 아닌 디지털 콘텐츠의 흐름을 통해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발루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버티고 있다는 데서 오는 상징성 덕분에 더 묘하게 느껴집니다. 투발루의 미래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존재론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투발루는 직접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토가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지는가? 국민이 흩어지면 국가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가? 투발루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의 첫 번째 쟁점은 영토 문제입니다. 현대 국제법에서 국가는 영토, 국민, 정부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중 영토가 사라지는 상황은 기존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투발루가 바다에 완전히 잠기면 국제사회는 투발루를 국가로 유지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TV 도메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리, 국제기구에서의 의석, 외교권, 경제계약 등 모든 국가적 기능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국민의 이동권과 정체성입니다. 투발루 사람들에게 이 섬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이 깃든 곳이며 전통적인 문화가 유지되는 삶의 터전입니다. 바다에 잠긴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 기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뿌리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투발루 정부는 뉴질랜드와 호주 등 주변 국가들과 기후 이주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강제로 떠나고 싶지 않고 이주 국가들은 받아들일 인원과 조건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후 난민이라는 새로운 국제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디지털 국가 실험입니다. 투발루는 메타버스에 국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발표를 보고 퍼포먼스라고 생각했지만 투발루는 리얼타임 3D 맵을 제작하고 정부 서비스와 기록을 온라인으로 이전하며 진짜 디지털 국가 건설을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국가 건설이 완료되면 투발루의 물리적 국토는 사라지더라도 투발루라는 데이터 국가는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철학적 논쟁을 불러옵니다. 물리적 공간이 없는 국가는 여전히 국가인가? 그리고 국민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처럼 투발루는 지금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투발루에서 일어난 일이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해안 도시와 섬나라는 결국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발루의 이야기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던져진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문화, 공동체, 그리고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투발루는 지금 그 본질적인 질문들과 싸우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경제는 유튜브 도메인이라는 기묘한 운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투발루가 완전히 잠길지 혹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기적처럼 살아남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작은 섬나라의 현실이 인류가 마주한 위기의 가장 앞쪽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지만 외면해온 기후변화의 진실을 투발루는 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결국 전 세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투발루는 지금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의 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은 비단 투발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